안녕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경험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주 듣는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지 4년 차인 주부이고 2살짜리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쥐아빠를 아주 쏙 빼닮은 딸이에요. 3살 위의 제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인 시누이 소개로 처음 만나서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현재는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의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밤낮이 바뀌어 사는 사람이랍니다. 남들 퇴근하려고 할 쯤에 혼자 출근을 해서는 밤 늦도록 어쩔 땐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걸 연애 때부터 지켜봐 왔었는지라 웬만하면 제가 집에서 혼자 애를 키우며 살림도 도움받지 않고 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전히 배우자로서 믿고 따르는 내 남편을 소개해준 시누이는 여러분들이 살짝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를 따로 나오긴 했지만 대학 들어가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오래된 친구라며 자주 만나오던 절친한 녀석이었어요. 말이 좀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던 저에게 살갑고 활동적이었던 친구는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웃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자기 오빠를 만나보라며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기에 저는 솔직히 누구보다 내 남편에게 믿음을 가졌고요. 실제로 만나보니 연애하는 동안 남편도 내내 생각이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길래 결혼에 확신이 더욱 꽂혀버렸고요. 다만 결혼을 하고 나니 영 내가 알던 것과 딴판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구인 시누이일 줄은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3년 정도를 싱글로 보냈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신혼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죠. 저희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곤 했습니다. 뭐 우리 부부를 결혼하게 만들어준 은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의 친구이기도 하니 제 집에 그리고 자기 오빠네 집에 놀러 오는 게 편하게 느껴지는 게 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신혼부부인데 매주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한 번씩은 내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말도 잘 꺼내지 못하는 저는 친구가 제 집을 결혼하고 4달 동안 내내 매일같이 찾아오는 꼴에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는데 차마 오지 말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극적인 제가 등신 같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집을 올 때마다 시누이가 내가 소개시켜준 커플인데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뭐라도 얻어먹는 거 말고는 보상받을 게 없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서 제 입이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를 소개시켜 줬더라도 그게 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결혼까지 한 건데 소개시켜준 것만으로도 무슨 대가를 바라겠다고 저리 매번 자기한테 보상이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 사이를 딱 그냥 절교를 해버리고 싶을 만큼 두 번 또 보기가 싫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괜히 시누이하고 관계 이상해졌다가 시댁 어른들한테 그리고 남편한테까지 욕을 먹을까봐 제대로 말도 못 걸어봤어요. 분명 내 친구인데 시누이가 되고 나니 많은 것이 불편해졌고 불편한 사이인데도 저를 친구 아니 친구보다 더 막대어 굴어도 되는 듯한 상대로 여기며 기본적인 친구 관계 사이에 애절까지 밥 말아먹은 제 시누이를 볼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히 직업이 없어서 친구는 매번 저를 본다는 이유를 대며 집으로 왔고 결국 그렇게 4달 버티다가 결국 제가 시누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집에서 살림도 집중해서 하고 싶어.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면 또 밥 차려해서 저녁이 후딱 지나가는데 너가 이렇게 매번 찾아오면 나는 진짜 하루 중에 너랑 수다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에 남편 밥 차리며 살림까지 다 해야 해. 라면서 진짜 최대한 내 친구니까 기분 안 나쁘게 잘 말해야겠다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시누이가 글쎄 그런 건 평소에 좀 미리미리 말해주면 안 돼? 난 네가 나 올 때마다 점점 표정이 떨떠름해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아무 소리 안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지. 내가 귀찮다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 나도 자존심 상하게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내서 매일 찾아왔네. 라고 말입니다. 분명 결혼한 새댁네 집에 매일 찾아와서 주구장창 먹고 놀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던 신우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이게 제 잘못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사이 나빠질까봐 말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는데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등심처럼 입 다물고 있었던 저의 잘못이 더욱 컸던 것 같아요. 제 표정이 점점 떨떠름해지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좀 하루 정도는 집에 찾아오지 않아줄 법도 했을 텐데 구태에 와서는 남의 집 냉장고를 털어먹고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고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이 급기야 지 손으로 주스를 흘려놓고 닦아줘 우리 세대 라고 저를 찾던 신우이. 이쯤 되니 우정 따위는 그냥 여기서 쪽내도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좋게 말을 꺼냈는데도 제 탓이라며 돌아져선 집을 나가버린 신우이를 보며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불현듯 겁이 나더라고요. 저대로 시댁 가서 나에 대해 뭐라 전할까 싶기도 하고 내 남편한테는 또 뭐라고 말을 할까 싶기도 해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친구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시누이는 그 길로 시댁에 가선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 대해 엄청난 험담을 했나 보더군요. 그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고서 뚱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동생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게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억울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화를 냈습니다. 네 동생이 내 집에 왜 왔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내가 사람을 이유도 없이 그것도 내 친구이고 신우인 사람을 집에서 이유 없이 쫓아낼 사람으로 보여? 라면서 결혼하고 남편이랑은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믿고 있었다며 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한 것뿐인데 첫 질문이 잘못 나온 거 인정한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고 그렇게 저는 4달 동안 주말 빼고 남편 없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내 집에 찾아왔었던 신우이에 대해 털어놨어요. 내가 지네 오빠랑 결혼한 거지. 지 뒤치다거리하고 간식 만들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남편 앞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초강수의 말을 꺼내니 남편은 지 동생이 원래 막내라서 남 배려를 잘 못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 달랬습니다. 그 길로 당장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지 동생한테 너는 우리가 이제 막 결혼해서 한 집안에 살며 적응하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매일 찾아와서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래놓고 뭐? 내 와이프가 널 쫓아냈다고? 벌써 집안에 들어온 가족이랑 분란을 만들려는 거야? 어? 라면서 한판 화도 냈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그래 얘들끼리 오해를 했나 보다. 친구 사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며 무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어머니도 그간 신우이가 우리 집으로 매일같이 출석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으면서 모른 척 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니 딱 지 딸내미부터 먼저 챙기려 한다는 것이 눈에 다 보일 지경이었죠. 섭섭은 했지만 결혼 초였기에 무조건 이 이상의 싸움은 없어야 한다 생각하며 남편을 봐서라도 참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 시간텀을 두고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가 전화를 받으면서 너랑 나랑은 이제 친구로 지내기엔 껄끄러운 사이인 건 너도 잘 알지? 그냥 신우로만 대해줘. 앞으로는 우리 오빠 뒤에 숨지 말고 우리 집으로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하고 난 이제 네 시댁 식구니까 어려운 줄 알고 제대로 대하라고. 알았어? 라고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친구란 애가 급기야 원수가 되었구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후부터 친구는 온전히 제게 신우이 집만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마냥 저를 악랄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일 때 평상시에 며느리 될 사람은 우리 집에 깍듯해야지 라는 소리를 줄곧 해오면서 자신의 가치관 같은 걸 공유를 하던 애였는데 그 짓을 저한테 하고 있다 생각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한테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도 윗사람이라고 존대는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우리 오빠한테 얘기만 해봐. 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모의 생신, 시부의 생신, 그리고 본인의 생일 때에 선물을 챙기라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 자꾸 큰 경조사태에도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가 나서서는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듯 명령을 해댔어요. 미리 음식을 준비해오거나 돈 50만원어치 혹은 30만원어치를 준비하라며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과 합의를 하고서 친정을 좀 자주 가 있었는데
글쎄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신우이가 다시 제 집안으로 지 멋대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에 저보러 온 남편이 씩씩대며 얼굴이 붉어져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따로 방에 들어가 물어보니 저희 집에서 지 여동생이랑 한판 하고 왔다더군요. 와이프 친정에 가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아무도 없는 사이 집을 들어왔다며 처음엔 저인 줄 알았다가 퇴근길에 신우이랑 딱 마주치고 나서야 눈치를 채고 한 소리 단단히 하고 왔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꺼림칙스럽더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주인도 없는데 내 화장품이나 옷에 손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 길로 내 집에 가서 남편이랑 비밀번호도 바꿨고 그때부터는 일부러 집도 잘 비우질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이젠 정말 내 친구가 아니란 생각이 가득이었는지라 저런 진상인 여자를 그동안 친구로 데리고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을 밑도 끝도 없이 자책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우이랑 더욱 거리를 두고 살고자 말도 잘 안 나눴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는 신우이고 뭐고 그냥 내 인생에 안 두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테니까 미련 없이 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우이가 연애를 한다고 지 연애에 빠져서는 한동안 얼굴도 비추지를 않고 간간이만 시댁 일에 나서면서 저한테 신우이 노릇을 하더니 급기야 결혼을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연하의 남자하고 말입니다. 신우가 따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라 남편 될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글쎄 그 집 남자도 무직이라는 겁니다. 설마 집이 뭐 대대로 건물주 이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돈이 꽤나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복이 있길래 저런 인상 가진 신우이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턱 가나 싶어서 세상 웃기더군요. 제발 시집가면 그 집에서 시집살이라도 좀 호되게 당해서는 나한테 역지사지를 느끼며 두 번 다신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하라 마라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랑 똑같은 신우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집에 들락날락하는 신우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만을 진심으로 바랬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불행은 신우이년한테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신우이는 지도 이제 누군가의 와이프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좋은 건지 다시 제게 친구인 양 행세를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있지? 결혼하고 나니까 너랑 수다가 너무 떨고 싶은 거 있지? 라는 말과 함께 저번에는 지낸 시댁에서 무슨 브랜드의 옷을 갖다 사줬고 이번에는 또 무슨 브랜드의 가방을 사줬고 용돈 얼마 넣어줬다면서 그놈의 자랑을 아주 끝도 없이 해대는 바람에 저는 집에서 살림하다 말고 이게 무슨 신혼년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전 이제 자기가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이제 다시 마음이 풀려선 나를 지 친구를 여기려는 건지 왜 지네 집 시댁사랑을 나한테 친구인 마냥 털어놓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화를 몇 통 받는 것쯤은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올해 저한테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 신우이가 작년부터 갑자기 미니멀리즘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어요. 그 불필요한 물건의 소비를 하지 않고 막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미니멀리즘이 언제부터 물건을 버리는 것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대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에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으로 무턱대고 찾아가서는 내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빠졌는데 이걸 친구인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 라면서 한참을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라고 말이죠. 버릴 게 있어야 버리던지 말던지 하지. 저는 미니멀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딱 매시멀리스트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잘만 살고 있는데 자꾸 멀쩡한 물건까지 지 손으로 끄집어내면서 이건 내가 보니까 너네 집에 필요 없는 거야. 갖다 버려. 라면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넣고서는 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요. 제가 야 그거 안 내려놔? 라면서 진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지 딴에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버리라고 강요하면서 친구 같지도 않은 년이 자꾸만 저를 친구라서 라며 찾아오는 신우가 너무 짜증이 났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남의 살림에 함부로 손대면 가만 안 놔둔다며 그간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신우이한테 짜증을 부려본 적이 없었는데 기분 더러워 죽겠다고 얘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앙칼지고 싸가지 없이 말이죠. 내 거 내려놓고 꺼지라고! 라고 말을 한 제 말에 신우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 펑 내려놓고는 그래, 네 혼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라는 말과 함께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고요. 전 진짜 이게 정말로 신우이와 나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길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신우와 저의 마지막이 결코 못 되었네요. 신우가 또다시 제 집안에 들이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2달 만에 말이죠. 철판이 어찌나 두꺼운지 애 보고 밀린 살림하느라 제 아무리 평일 대낮이어서도 정신이 없어 죽겠었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그만 울어버렸고 밖에서는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엉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손에는 져준다고 과자에 과일까지 챙겨와서는 같이 커피 한 잔이나 하자고 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는 그래 그럼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 나 살림해야 해. 라면서 집안에 들였습니다. 내내 별것 아닌 얘기들을 하면서 주로 신우이가 주도하는 대화를 저는 듣기만 했고 아니나 다를까 대화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제 앞에서 긴장이 풀렸는지 신우이가 다시 미니멀 라이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놈의 미니멀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냐면서 또다시 저희 집 구석을 한참 둘러보면서 저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고 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귀에 딱지 붙을까 겁이 나서는 표정을 팍 찡그렸습니다.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는 소리였죠. 그러자 신우이는 저번과 달리 아 내가 또 실수할 뻔했네 라면서 미니멀 얘기를 딱 멈추더니 이윽고 제 아이랑 놀아주겠다면서 애를 데리고 한참 진짜로 잘 놀아줬습니다. 그 덕에 저는 정신이 좀 없긴 했으나 신우가 애를 봐주니 저도 여유가 생겨서는 후다닥 살림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려 집안일을 모두 끝내놓고는 신우를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아 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올 거라서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 했고요. 근데 제가 신우이랑 밥까지 다 먹고 애도 좀 보고 하다가 배때기가 불러서 그런지 잠이 솔솔 왔습니다. 얘 낮잠을 재우려는데 제가 그만 골아떨어진 애 옆에서 같이 잠이 들어버렸고 정말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글쎄 신우이가 집안에였고 이미 집을 나섰는지 정말 고요한 정막이 감돌더라고요. 뒤통수가 쎄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어서는 집안을 살펴보는데 뭔가 단단히 이상했어요. 아니 글쎄 내 집안이 완전히 텅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상부장 하부장 하는 냄비랑 그릇들 그리고 제가 세계여행 다니면서 젊은 적부터 모아놨던 컵 일부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일부 장식품까지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해도 믿을 만큼 텅텅 비어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 먹을 숫자만큼의 식기들만 정확히 남겨져 있었고요. 당장 신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장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지 딸 얼굴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왜 자기한테 찾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집안에 일어난 상황을 보아니 남편은 자신이 신우한테 연락을 해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길로 제 아이를 데리고서는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설마 미니멀을 얘기하던 신우이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여기다가 버렸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주 다행히도 쓰레기장에는 정말 아무것도 제 눈에 익숙한 제 물건들이 없었고 설마 이웃들이 벌써 챙겨간 건 아닌가 싶어 경비 아저씨한테도 물어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내 아파트 어디에도 내 물건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친정으로 갔어요. 얘를 맡기기 위해서였죠.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집으로 오지 말고 신우 집으로 오란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저 혼자 무턱대고 신우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전 아니나 다를까 주둥이로만 미니멀 라이프로 운운하던 신우이가 저지른 짓거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현관에서부터 열불이 나선 현관에 걸려있는 장우산 하나를 무기로 들고 쳐들어갔어요. 내 물건을 감히 허락도 없이 도둑질을 해? 야, 이 도둑년아! 라면서 장우산을 막 흔드니까 방 안에 서방님이 계시더라고요. 집 안 오라고 얻어맞을 것 같으니 저를 무작정 말린다고
우산을 뺏어들었고 저는 니들 한통속이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굴러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는 남의 살림을 거들래가? 니네 남편 돈 많다며. 돈 많다는 남자랑 결혼을 해놓고서 거지 새끼도 아니고 남의 살림을 왜 거들래가? 이 미친년아. 라면서 신우이한테 달려드니 신우이는 저를 피하면서 아니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했잖아. 너도 좀 경험을 해보라고 내가 일부러 시범을 보여준 것 뿐이야. 지금 당장 허하더라도 그게 살다 보면 정신건강에 정말 좋다니까? 이거 다 너네 집으로 곧 돌려주려고 한 거야. 너한테는 그냥 미니멀 라이프 맛보기만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찌애가 꼭 저렇게 사람을 오해하고서는 저리 혼자 쌓아두다가 뱉어내더라. 저번에도 나한테 지네 집에 오지 말라고 쏘아대더니만 이번에도 똑같아. 애 낳고도 변한 게 하나 없어. 지네 남편한테 제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자기 말에 그리고 내 살림을 맘대로 걷어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미쳐 날뛰판이었어요. 봉지 안에 가득 담긴 채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내 그릇들이랑 후라이팬 그리고 이미 신우이의 거실 한복판에 장식용으로 세워져 있던 내 장식품까지도 모두 다 제가 일일이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 멀리 있는 것도 내 거, 죄다 내 걸로 가득 채워서는 진짜 거지 새끼처럼 남의 살림으로 지 신혼집 살림을 차려낸 신우이를 응징하겠다며 저는 제 물건 아까운 줄을 모른 채 그래 나도 이참에 미니멀 라이프 해야겠다. 우리 같이 미니멀 라이프 하자. 네 것도 죄다 버리고 내 것도 죄다 버리고 우리 것 죄다 버려서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니멀하게 살자. 진정한 미니멀로 살아보자고 어디. 라면서 봉지 안에 든 내 그릇들을 부셔버리겠다면서 서방님 손에 들린 장우산을 안 내나 이 새끼야? 라며 침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러선 뺏어들었고 그걸 봉지에다가 냅다 몽둥이질을 해버렸습니다. 우산 손잡이로 그릇들을 향해 몽둥이질을 하니 봉지 안에선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는 쨍그랑거리며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미친듯이 울려 퍼졌고 저는 신우이 부엌 상부장 하부장까지 다 뒤져버려서는 안에 든 그릇들을 죄다 꺼내다가 미니멀 라이프가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진작에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확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 라며 부엌 식탁 의자 아래로 그것들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야지 뭐 유리가 깨지더라도 위험하게 파편이 튕겨져 나올 일은 덜 했을 테니까요. 들고 있던 후라이팬은 멀쩡한 걸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내가 부셔놓고 버려야 하는 게 맞겠지? 라면서 신혼의 싱크대 위에 몇 번이고 내동댕이를 치면서 냄비가 아닌 싱크대를 망가뜨려 놓은 채 냄비마저도 버린다고 던져버렸고요. 집안이 개판이 되고도 5분이 훌쩍 지나고서야 남편이 신우집에 도착을 해서는 차마 누구 하나 말리지도 못한 채 두 눈을 꼭 감더라고요. 지가 보기에도 여동생 집안이 정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게 아찔했겠죠. 저는 그런 남편을 확인한 채 말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신우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당신 왔어? 신우이가 한 대로 똑같이 해주느라 좀 정신이 없었네. 이쯤 하면 똑같이 해준 것 같아. 가자 이제. 라면서 들고 있는 마지막 냄비 하나까지도 싱크대 위에 처박아 두고는 신랄하게 움직이느라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던 얼굴을 닦아낸 채 남편을 한번 홀깃거리곤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제 딴에는 네 동생 간수를 똑바로 안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라는 경고의 눈빛 같은 것이었어요. 그걸 알아들었는지 남편은 그러게 내가 좀 잘하라고 했잖아 이 또라이야. 라면서 핀잔을 주고는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감히 신우네 집에 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집이 너무 개판이 되어버렸던 바람에 솔직히 복수다운 복수는 다 해줬는지라 또 가서 괜히 엮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스트레스 잘 풀었냐면서 우리 집에 없는 식기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우픈 목소리로 물어봤고 저는 남편에게 당신 카드로 다시 긁어 사야지. 뭘 어쩌긴 어째. 네 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설마 나보고 그걸 다 감수한 채 없이 살라는 거야? 정말 나보고 지금 미니멀 라이프로 살라는 거야 지금? 라면서 당장 카드를 내어놓으라고 했고요. 남편은 정말 지 여동생 하나를 잘못 둔 채로 자기 돈으로 살림살이까지 다시 사놔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카드값을 보고는 정신을 더 차렸는지 지 동생한테 한 번 더 연락해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저한테 행동 똑바로 안 하고 살면 다음에 내 손이 네 남편도 정신 차리라고 맞아 뒤질 거라며 니들 돈으로 알아서 살림 꾸리고 정직하게 살라고 한참을 홍군형을 내주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누이는 비교적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알겠다는 수긍만 하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제 보니 남편이 돈이 많기는커녕 그냥 능력도 없는 백수 새끼가 시누이한테 어떻게 공갈을 쳤는지 결혼까지 해가지고는 시누이한테 완전 빈대부터 먹어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지남편의 재정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된 시누이가 미니멀 라이프 소리를 해대면서 살림살이를 아껴보겠다고 발악을 하다가 급기야 저한테 꼼수를 써서는 제 살림살이를 거덜내려고 허튼 수작을 부렸던 것이고요. 다 알고 나니 신우의 사정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딱한 바람에 내가 한 짓이 좀 심했었나 싶기도 했지만 아휴, 그날 내 집안의 살림이 내 허락도 없이 거덜났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는 뒤집혀질 것처럼 빡이 치네요. 그간 신우가 저한테 해온 짓거리를 생각해서라도 용서나 사과는 절대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말이죠. 어디 이제 살림 힘든 집구석에서 결혼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 시누이가 얼마나 지는 잘 살고 잘 처신하고서 다니는지 지켜볼랍니다. 못 살면 더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봄도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따스하고 푸르러야 할 제 마음은 왜 이리 춥고 싫은지 모르겠어요. 인생 선배님들께 뭐라고 화소연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솔직한 저의 사연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3살 연상의 40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4년차가 되었는데요. 둘 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결혼을 해서인지 마음먹는 대로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고 강제 딩크족으로 주변 어른들께 소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왜 애를 안 낳고 여태 그러고 있냐는 따끔한 훈계를 너무 많이 들어야 했거든요. 저희 남편과 제가 허겁지겁 결혼을 했던 4년 전,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귀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전 그제서야 전에 없던 결혼 생활을 해보기 시작했었죠. 둘 다 30대 중반에 들어서 있던 때였는지라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뭐에 쫓기듯이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 당장 한 3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바로 되려나? 라면서 물어오던 남편의 태도는 분명 쫓기던 상태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 무슨 결혼을 콩붙듯 후다닥 해치우려 하는 남편의 태도가 미래의 배우자로서 마음에도 안 들고 또 그리 성에 차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제게 결혼을 서두르라는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을 한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남편의 말로는 자기의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네 커플이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남편의 결혼 순서가 먼저라며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고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장남이 장가조차 제대로 가지를 못한 채 혼자서 동생 결혼식을 참석해야 하는 아들을 어느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이해가 슬슬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후다닥 식도 올리게 되었고 그 후 도련님네 커플은 바로 2달 뒤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시부모님은 자식 둘을 모두 다 장가 보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경찰 공무원이었고 동서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 동료더라고요. 설마 했더니 저희 남편을 소개로 도련님과 동서가 처음 만나선 결혼까지 하면서 부부가 된 것이었어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참하고 교양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동서가 참 예뻤습니다. 옆에서 동서를 바라보는 도련님의 눈에서도 늘 하트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만나면 저를 먼저 챙겨주고 밥을 먹더라도 저한테 먼저 말 한 번을 더 걸어주며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려는 두 사람의 태도가 고맙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게 잘해주는 도련님네 부부를 보면서 저도 점점 결혼이 더 좋아져갔죠. 하지만 결혼 1년차가 지나가면서부터 엉뚱하게도 저희 남편과의 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부부가 애 없이 맞벌이로 지내고 있다 보니 평소에 친구를 만나거나 시댁에 가려고 해도 금, 토, 일요일 말고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있다 해도 일하다 와서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나가자는 말을 쉽사리 하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문자 한 통을 받고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밖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나가는 꼴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밖에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좀 답답하네. 라면서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차지도 않은 그 봉투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무려 40분 정도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갔다 오려면 겨우 1분, 오다 가다 이웃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다고 하더라도 겨우 5분에서 10분이면 족할 일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무려 40분을 밖에서 배회하다 들어왔어요. 어딜 다녀오는 길이야? 쓰레기 버리러 간다며? 라고 물어보는 제 말에 남편은 쓰레기 버리고 왔지. 답답하다 했잖아. 잠깐 동네 산책 좀 하고 왔어.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유를 댔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 저도 제가 가진 의심이 긴가민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며 웃어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새도록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젊은 적에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혹여나 이 남자가 신혼이 지겹다면서 그 사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러 나간 건 아닌가 싶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들춰봤어요. 그리고 저는 카톡의 마지막 화면에 띄워져 있는 동서를 봐버렸죠. 동서가 제 남편한테 뭐해? 나 산책하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지 남편을 놔두고 마누라랑 있는 제 남편을 불러낸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자다 말고 그 문자를 본 채 남편을 깨웠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뒤진 꺼내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당장 제 손에 들린 자기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너 뭐 우울증 같은 거 있냐? 라는 말을 남기곤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좀 더 신중하게 남편의 뒤를 캤어야 하는데 오두방정을 떨면서 남편을 깨워 흔들어댄 저의 실수였던 겁니다. 결국 그날 저는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핸드폰을 뒤진 의부증 여자 취급을 당하며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는 사과를 먼저 해야만 했고요. 남편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긴 했던지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설마 재수 씨랑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 동생 마누라랑? 당신이 그렇게까지 저질스럽지 않길 바라본다. 라면서 제 탓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킨 채 사과를 받아줬어요. 기분이 전혀 개운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불편한 것만 한가득이었습니다. 동서를 생각하면 이도저도 정말 남편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죠. 그날 후로부터 남편은 몇 번이고 퇴근을 하고 나서 저를 둔 채 혼자 산책을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요. 가장 길게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비우기도 했었어요. 어딜 갔다 왔냐 물어보면 남편은 산책을 하고 왔다며 대답을 잘 해줬었는데 그것도 지속이 되니 또 의심하는 거야 나를? 라면서 거들먹거렸고 그 바람에 저는 또 혼자 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대가 동서는 아닌지 남편과 밖에서 만나는 혹은 불러내는 사람이 동서가 아닐런지 의심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동서는 도련님과의 아이를 임신까지 해서는 출산까지 했어요. 제가 내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한 것이 말짱 도루묵 같았을 정도로 도련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죠. 또 아무렇지 않게 도련님 앞에서 제 남편이나 저와 함께 농담도 잘 주고받으며 살갑게 지내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었는데 동서는 그걸 까마득히 모른 채로 저를 여전히 형님이라며 잘 챙겨주기에만 바빴어요. 가끔 부부 사이 좋으라면서 커플 잠옷을 선물해주기도 했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쇼핑하다가 마음에 들었다며 커피잔 세트를 사주기도 했고 말이죠. 형님인 저는 임신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일을 먼저 가져버린 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사소한 기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해주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쯤 되니 내가 괜히 엄한 동서한테 오해할 생각을 해버린 건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동서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참 잘해주었어요. 동서네 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퇴근길에 괜히 동서네 집에 들려서 애를 봐줄 때도 있었고, 동서네 부부가 놀러 간다고 하면 아예 하루 종일 애를 저희 집에 데려와 돌봐준다든지, 또 가벼운 술친구가 필요로 할 때에도 일부러 동서를 찾기도 했습니다. 모유술 때문에 동서는 맥주를 안 마시고 탄산수나 음료수로 대신을 하곤 했지만, 찾아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고 대화 상담도 잘해주는 동서가 늘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1년 전쯤엔 솔직하게 그간에 제가 남편과 동서 사이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죠. 동서, 나는 솔직히 동서랑 내 남편의 사이를 의심했어. 동서가 그날 밤에 우리 남편한테 산책하자고 연락 온 문자를 봤거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우고 내가 동서를 좀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확실히 두 사람 사이를 오해했던 거란 걸. 라고 말을 하니 동서가 한참 제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님, 저 때문에 두 분이서 싸우신 거예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 그날 기억해요. 그날 야근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그만 아주버님께 실수로 보내버릴지 뭐예요. 근데 전 아주버님이 문자를 씹어서 당연히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줄 아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동서가 잘못 보낸 문자였을 뿐 내 남편은 진짜로 동네 산책을 하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후 저는 좀 더 동서에게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부부 사이의 고민도 아낌없이 공유를 했어요.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아이가 아직도 없어서 고민이 된다는 말도 했고, 혹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려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속마음을 비춰내기도 했죠. 그러면 동서는 그럴 이유 없잖아요. 아주버님도 형님만큼 힘드신데 남자라서 표현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분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함께 이겨내가야죠. 라면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째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서였지만 저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동서의 태도가 참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동서의 조언을 받들면서 좀 더 남편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부끼리 젊은 시절 데이트를 하듯이 풋풋한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한다는 동서의 말에 남편이랑 좀 더 데이트를 자주 해보려고도 했죠. 퇴근 후 영화관에서 만나 영화 보고 밥을 먹고 들어간다든지, 주말에는 꽃구경부터 눈구경 등 계절에 상관없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간간히 남편은 저에게 소리소문 없이 혼자 산책을 나간다거나 야근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동서와의 상담으로 점점 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남편을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산책을 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싶었고, 야근을 했다 하면 또 그런가 보다 싶었죠. 오히려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고 지내다 보니 연애 때와 같은 잔정이 차오르는 듯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먼저 1박 2일 캠핑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으로 차를 끌고 가 쉬다가 오자는 취지였죠. 그간 데이트를 해왔어도 어디 제대로 놀러가서 진득하게 놀아본 기억은 잘 없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제안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당장 알겠다고 오케이를 해놓고서는 주말 내내 일정을 비워뒀고요. 준비하면서 저는 저대로 동서한테 자랑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놀러 간다고 유치한 자랑질을 한 게 아니라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먼저 데이트를 가자는 성의를 베풀어 줬다며 감격에 겨워 행복하단 말을 한 것이었죠. 제 말에 동서도 어머 형님 잘 됐네요. 제가 뭘 했어요. 연애 때처럼 데이트를 자주 해보는 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라고 말을 하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짐을 싸고 있던 금요일 밤 남편이 좀 늦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넣어도 제 문자를 읽지도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데 일이 소식이 없나 싶어서 당황하던 중 저는 혼자서만 여행을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남편은 그날 11시가 조금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술이 취한 채로 말입니다. 내일 여행을 가야 할 사람이 술에 취해 이러고 들어오면 어쩌냐면서 막 화를 냈고,
남편은 미안하긴 한지 혼자 혀꼬인 말로 내일 여행 갈 수 있어 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씻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여행을 가야 하니 빨리 잠이나 자자면서 침대 위로 들어가는데 제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꼭 가기 싫은 사람을 제가 억지로 여행에 데려가려 하는 꼴만 같았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피곤한데도 여행을 간다고 시간을 내준 건가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채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오전 8시가 되어서 불이 났게 출발을 하고자 일어났는데 글쎄 남편이 제 옆에 없는 겁니다. 벌써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밖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후다닥 따라가 보니 제 남편이 혼자서 옷을 입은 채로 밖을 나가려다가 저랑 딱 마주쳤어요. 당신 어디가? 우리 여행은? 이라고 물어보는 제 말에 남편은 아 그게 저기 있잖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여행은 취소할 것 같아. 나 지금 바로 가봐야 하거든. 여행은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진짜 정말 미안해. 라는 말과 함께 얼굴이 이미 새파랗게 질려버려서는 밖으로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나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토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라면서 문자도 여러 차례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남편은 소식이 없었고 저는 거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멘붕에 빠진 상태였죠. 이미 남편을 찾는다고 무의식 중에 집을 나와서는 집 앞 골목을 계속해서 서성이고 있었고요. 남편의 차가 그대로 집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에 달려나가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길래 와이프랑의 약속도 당일날 바로 파토를 내버리고 사라지는 건지 얼척이 없었어요. 혼자 산책을 나가면서 집을 비우던 내 남편의 지난 행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혹 남편이 연락하던 여자를 만나려고 사라진 건 아닌지, 그 여자와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순식간에 저의 마음은 떠난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버림을 받은 여자라는 생각으로 바쁘게 변질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향한 원망을 더해 수치스러운 마음에 집을 나섰다가 결국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을 당장 의지할 사람은 가까이 살던 동서뿐이었으니까요. 주말이라 분명 서방님도 집에 계실 텐데 실례와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냥 동선의 집으로 무작정 갔어요. 가서 내가 한 풀이라도 좀 하면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제 편이 되어줘서 제 욕이라도 신랄하게 받아줄 것 같았거든요. 멍 때리고 걷다가 어느새 도착한 동선의 집 앞에서 저는 무작정 노크를 했습니다. 집에 애가 있어서 벨 누르지 말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보고 그 와중에 제 딴에는 동선의 애를 배려한 것이었죠. 한참 노크를 하자 안에서는 동서가 누구세요? 라고 불러댔고 저는 차마 대답할 힘이 없다며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버렸어요. 자꾸 불러도 밖에서 대답이 없으니 동서가 현관 근처까지 나와서는 또 누가 장난치는 거야? 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비슷한 시기에 동네 꼬맹이들이 남의 집 배를 누르면서 장난을 쳐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그 말을 도련님께 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를 부르려고 했는데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건 다음부터 확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 라고 옆에서 누가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남편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해서 혹 하려다가 도련님이나 남편이나 형제라서 목소리가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며 무시를 하려 했죠. 그러자 곧이어 그래야겠어. 나는 동서의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현관에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혹여나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손에 쥔 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동선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벨소리와 거참 진짜 귀찮게 하네 라는 동서의 비명이 섞인 짜증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100%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 집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가 도련님이 아닌 제 남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놓치지 않겠다면서 의심만으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면서 무작정 그 집에 노크를 하기 몇 초가 지났을라나 동서가 나와서는 누구냐고요?
라면서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다가 뒤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내가 열어볼게 라며 황급히 문을 열었는데 그 맞은편에는 제가 서 있었고 남편은 순간 문을 닫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발부터 집어넣고 문이 닫히는 걸 막고자 한 저는 남편이 억지로 닫으려 하는 문에 발이 껴서 아프다며 거짓 소리를 질러버렸고 놀란 남편이 뒷걸음질을 치는 틈을 타서 문을 열고 동선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는 방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딱 서방님만 집을 잠깐 비운 사이였어요. 자주 주말 출근도 한다더니만 아무래도 그날도 출근을 하느라 집을 비우는 바람에 자기 마누라가 자기 형이랑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라 여행까지 파토 내고서 한다는 짓이 겨우 이런 거였어? 내가 그렇게 무슨 사이냐고 물어볼 땐 잡아떼더니만 결국 동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당신 입으로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라면서 들어가자마자 남편의 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해야. 재수씨가 애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챙겨준다고 라면서 그 와중에 조카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치가 지금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우리 집에서 아침에 나갈 적에는 검정색 딱 달라붙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으면서 동서의 집안에서는 제 남편이 글쎄 트렁크 팬티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던 처음 보는 트렁크인데 허리쯤까지 바지가 쏙 내려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 동생의 속옷을 급한 대로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다하다 지 동생 마눌 앞에서 동생 팬티까지 입고서는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조카가 아프다니 어디서 그런 말 같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지 새끼가 우니 달래야 한다면서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려는 동서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겼어요. 뒤로 자빠진 동서가 허리 부러진 사람 마냥 뒷짐을 지며 아프단 비명을 질렀는데 그 모습에 제 눈깔이 한 번 더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드러누워있는 동서의 가슴골이 훤히 보였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다가 나온 건지 티셔츠에 달려있는 단추가 하나도 잠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만 동서의 가슴까지 다 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럼 그 소리는 제 남편도 이걸 이미 다 봤다는 거잖아요. 드러누운 동서도 자기 가슴이 훤히 나와 있는 게 신경 쓰였는지 옷가지를 주섬주섬 거리는데 저는 그런 동서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동서 몸뚱이에 올라타서는 머리채를 쥐어잡고 얼마나 휘잡으며 물어 뜯었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남편은 그저 말리겠다고 난리였고 저는 저대로 두 년놈이 나를 속이고 그간 오래도록 바람을 피워왔다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려 구역질까지 해대면서 가만 안 두겠다며 동서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동서네 집에서 동서가 도련님이랑 애기랑 찍은 가족사진까지 칼로 찢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애기 앞에서 니네 엄마가 니네 큰아빠랑 불륜을 저질렀어 이 자식아 라며 고함을 지르듯 훈계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잘못한 줄을 알겠는지 남편은 그만하라며 애원하다가 힘으로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요. 아뿔싸 도련님이 집에 오셨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남편이 여행 간다는 말에 배알이 꼴려서 우리 남편을 부른 동서의 부름에 집에 와선 짧게나마 잠자리만 가지고서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저의 방문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욱 오랜 시간을 동선이 집에서 머물면서 제 행패를 말리느라고 현장에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제 시각에 집에 도착한 도련님과 딱 맞닥뜨리자마자 남편은 왔어? 와이프가 술을 좀 마셔서 라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하려는 듯이 저를 끌고 나가려 했고 저는 도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네요. 당신 와이프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 오랜 시간을 당신 형이란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매번 그렇게 주말이면 일하러 자리를 비운 거야? 도련님, 이 년놈들이 바람을 피운다는데 도대체 어떡하냐고요. 라면서 존대를 썼는지 반말을 썼는지도 모르게 한참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찢어진 가족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건지 도련님도 한참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가 얻어맞은 자기 마누라의 상태를 보고는 장난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을 건네지 않은 채 저를 붙잡고 있는
제 남편의 손을 떼어주었습니다. 설마 자기 형편을 드는 건가 싶었는데 조용히 제 남편을 보던 도련님이 곧이어 아주 강력한 주먹 한 방을 남편에게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도련님도 저의 말을 믿어주기로 한 것이었죠. 저희 남편과 동서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각자의 파트너를 두고서 더러운 썸을 타왔던 두 사람이 결국은 각자의 파트너를 향해 시샘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었나 봐요. 그러니 남편도 결혼한다는 도련님들을 따라서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고, 또 동서는 저하고 여행을 간다는 남편이 샘나서 여행 당일에 제 남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개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둘이서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은큼한 생각을 가지며 상대의 배우자를 탐할 궁리만 하고 살았던 것이더라고요. 그걸 저는 진지하게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하도 저한테 살갑고 따뜻하게 굴어주길래 철저히 동서를 믿어보기로 하면서 의심하던 마음을 접었던 거고요. 결국 이렇게 어마무시한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저희 집구석에서 맞바람을 피워대던 두 년놈들은 동시에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서방님은 차마 자기 형이라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못하겠던지 그냥 시댁에서 연을 끊어버린 채 동서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채 혼자 도망치듯이 애를 데리고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달랐어요. 동서년이 저한테 저질러온 그 두 얼굴의 반응이 너무 열불이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린과 동시에 이 두 년놈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는 한바탕 엎어버렸네요. 도련님한테 맞았던 그날 남편은 흠씬 두들겨 맞고서는 쫓겨나자마자 시댁으로 도망쳐서 지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시댁도 발칵 뒤집어져 난리가 났지만 아무도 아들을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숨겨둔 채로 저하고 도련님의 눈치를 보던 중이었고요. 남편을 생각할수록 너무 분한 마음에 남편 하나를 먼저 조지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회사를 가서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서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면서 부서까지 찾아다니며 개판을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회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답니다. 가족을 속인 채, 그리고 형제를 속인 채로 두 사람은 회사에서 잘림과 동시에 가정도 파탄이 난 채로 완전히 인생 바닥을 찍어버리게 되었고요. 특히 동서는 자기 애를 향한 양육권까지 뺏겨버린 와중에 서방님이 소식도 없이 애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바람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애까지 빼앗겨버린 바람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상황까지 왔네요. 시어머니가 자기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의 잘못을 사과한다면서 간혹 연락이 와서는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동서는 지금 머리 싸매고 자기 친정에 들어가 드러누워 있다고 하네요. 제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선 방 안에서 은둔형 자식 마냥 술만 퍼마시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동서를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저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겪은 상실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어느 쪽이든 내 남편이 좀 더 망가져서 다시는 태생이 불가능한 놈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